최근에 본격적으로 카톡을 통한 영양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구독자분께서 섭취 중인 정말 다양한 영양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제 구독자분답게 좋은 제품을 선택해 올바르게 드시고 계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제 의견을 드린 사례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여러 의견 중 섭취 용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영양제는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방법대로 섭취하면 문제없이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점차 발표됨에 따라 과거에 권장되었던 섭취 용량과는 다르게 섭취하는 게 더 나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라진 섭취 방법은 제품의 라벨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찾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시로 5가지 성분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성분들은 과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또는 상한 양까지는 섭취해야 좋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점차 부작용에 관한 연구가 늘면서 적당히 섭취하는 게 낫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용량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많고 또 그것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높은 함량을 섭취 중이시진 않은지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고 기왕 같은 스펙이라면 더 낮은 함량의 제품을 선택해 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분은 코엔자임 Q10, 이른바 코큐텐입니다. 혈압과 혈관 기능, 그리고 심장 건강을 위해 주로 섭취하는 성분이죠. 코큐텐은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기본 제품인 100mg짜리 제품부터 높게는 한 알당 600mg을 공급하는 제품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큐텐은 100mg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직까지 더 높은 함량의 코큐텐이 100mg짜리보다 더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코큐텐을 섭취하는 가장 흔한 목적인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 완화, 그리고 나이에 따른 고갈 해결에 대해서는 100mg으로도 아주 충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00mg 수준의 코큐텐이 불면증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큐텐의 일일 섭취량은 높아도 200mg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mg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100ml짜리를 구매해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실 때 더 효율이 좋고 부작용이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mg을 섭취하길 원하는 분도 100mg짜리와 200mg 제품 사이에 용량당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100mg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성분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컨디션 개선이나 피부 여드름 완화와 같은 효능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성분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함량의 아연 제품이 유행하기도 하고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 또는 면역 영양제 같은 제품에도 흔히 포함되어 있어 과다 복용 사례가 흔한 성분입니다. 아이허브 같은 곳에서 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하는 분이라면 50mg의 아연 제품을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마세요. 아연의 효능을 최대로 노린다 해도 일일 30mg 용량이 마지노선입니다. 50mg의 아연을 매일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를 쉽게 유발하면 물론 한 달만 섭취해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인 슈퍼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의 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mg 수준의 아연은 길게 섭취해도 2주까지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섭취할 용량으로는 높아도 30mg이 안전 범위입니다. 만약 다른 비타민제를 섭취 중이라면 거기에 아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연이 포함된 영양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영양제에 포함된 아연 함량의 총 합이 높아도 30mg 선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해주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영양제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혈관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너무 높은 함량을 영양제로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칼슘 영양제로 인해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된 것인데요. 영양제로 칼슘을 섭취하면 너무 빠르게 흡수됩니다. 우리 몸의 칼슘 조절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이런 칼슘의 고함량 섭취가 장기화될수록 향상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혈전이 발생하고 혈관 석회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은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 시에는 발생하지 않고 오직 영양제를 통해 섭취했을 때에만 나타납니다. 영양제보다는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누군가 칼슘을 영양제로 섭취한다고 하시면 황급히 용량을 체크합니다. 영양제를 통한 칼슘 섭취는 높아도 하루 500mg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사를 통해 최대한 섭취하되 식사로 섭취하지 못하는 양만큼만 영양제로 추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은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 멸치와 같은 뼈째로 먹는 생선, 브로콜리나 케일,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 그리고 두부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는지 체크하고 영양제를 통한 칼슘 섭취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구 칼슘제는 칼슘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 네 번째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골밀도 강화, 혈관 기능 개선, 두뇌 능력 향상, 우울증 개선, 수면의 질 개선, 근력 개선, 면역 기능 강화 등 무수히 많은 효능을 나타내는 가장 인기 있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비타민 D의 효능은 모두 비타민 D의 결핍이 개선되었을 때, 즉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비타민 D를 정상 수치로 돌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효능입니다. 이미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이 추가로 섭취해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을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효능의 대부분은 역으로 부작용으로 반전되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차례 소개드렸으니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와 같은 특별한 의료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타민 D 수치를 20에서 3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적인 비타민 D 수치는 19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1000 IU 내외, 높아도 2000 IU만 섭취해도 적정 수치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000에서 5000 IU의 고함량 제품은 극심한 결핍이 우려되는 분을 위한 제품입니다. 평소에 햇볕을 잘 쬐지 못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D 수치가 매우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분이라면 4000에서 5000 IU 제품을 3개월 정도 단기간 섭취해서 집중적으로 결핍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낮은 함량의 제품으로 바꿔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함량의 비타민 D 제품을 이미 많이 구비해둔 상황이시라면 2, 3일에 한 캡슐씩 섭취함으로써 비타민 D의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 IU를 격일로 섭취하는 경우 매일 2000 IU를 섭취하는 것과 동등하고 4일에 한 번 섭취하신다면 매일 1000 IU를 섭취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도 아연처럼 여러 비타민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섭취 중인 제품들의 라벨을 꼼꼼히 살펴보고 너무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로 설명드릴 성분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결이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오메가3는 함량이 높아봤자 한 알당 1000에서 1200mg 수준이고 이 정도 함량으로 드시는 건 보통 괜찮습니다. 다른 영양제처럼 함량이 낮은 것을 구매하세요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2알에서 3알, 즉 2000에서 3000mg 수준의 높은 함량으로 너무 장기간 섭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칼슘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식품을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경우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높이는 등 너무나도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영양제를 통한 오메가3 섭취는 오히려 몇몇 연구에서 심방세동과 일부 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오메가3를 고함량으로 섭취할 때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중성지방의 빠른 개선을 목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단기간 동안만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생 섭취할 용량으로서는 높아도 1000mg 내외로 설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메가3의 유익한 효능은 생선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유명한 오메가3 대규모 연구인 바이탈 연구에서는 생선을 일주일에 1.5회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이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은 19%가량 낮아지고 심근경색은 40%가량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더 자주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이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할 때 유방암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드시는 분은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생선 섭취를 거의 못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1000mg 용량 수준으로 맞춰서 오메가3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할수록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옳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만약 섭취 중이신 영양제의 섭취 방법이나 부작용 또는 효능에 관해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